예, 그러면은 사고의 전환과 발상과 표현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자,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소묘와 디자인이 같이 합쳐진 실기시험입니다. 그리고 발상과 표현 같은 경우에는 소묘가 없고 디자인, 그러니까 채색화만 같이 있는 실기시험입니다. 자, 사고의 전환과 발상과 표현에 대해서 그 두 개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과 표현이 같은 실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다른 실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소묘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고나 발상은 둘 다 같은 실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소묘를 가지고서 그 제시물을 가지고서 채색화를 변형 그리고 전환시켜서 표현해야 되는 실기시험이고, 발상과 표현은 어떤 소묘 제시물이 없이 그냥 디자인만 하는 실기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와 발상에 그럼 어떤 실기 주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큰 주제들은 운송수단, 그리고 도구, 그리고 문화적인 주제들, 그리고 상황적 주제들, 그리고 배경적 주제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생 에너지를 이용한 어떤 날아다니는 물체를 디자인하시오. 혹은 도구의 경우 어떤 물체를 가지고서 그 기능을 바꿔서 다른 도구로 디자인해 보시오. 뭐 K-팝 스타를 디자인해 보시오. 그리고 어떤 계절이나 어떤 크리스마스나 축제나 이런 상황, 배경들을 가지고서 디자인해 보시오. 이런 주제들이 사고나 발상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의 전환에서는 예를 들면은 겨울이라는 주제가 나왔다면은 소묘 제시물로서 예를 들면 털장갑이 나오고, 이 털장갑을 바꿔서 겨울을 디자인하시오 라고 주제를 냅니다. 다만 발상과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를 내지 않고 겨울을 디자인하시오 라고 아무런 어떤 제시물 없이 그 이미지와 발상만 가지고서 표현을 하게 만들고, 사고의 전환은 겨울이라는 주제를 털장갑으로서 어떤 질감적 전환, 색채적 전환, 그리고 형태적 전환들을 이용해서 겨울을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채색적인 방법이나 어떤 형태적인 방법이나 스케치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사고의 전환에선 다만 소묘가 같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소묘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은 5시간 시험인 경우에 소묘는 1시간, 그리고 디자인은 4시간 해서 보통 5시간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발상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만 거의 4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절지가 작아지게 되면은, 종이의 절지가 작아지게 되면은 그거를 시간이 좀 더 1시간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5시간, 4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발상과 표현 내지는 사고의 전환의 디자인 파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발상과 표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고의 전환에서 디자인 파트에서 어떤 발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그거를 저는 이제
초현실주의 기법을 활용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현실주의 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미지 합성. 그리고 두 번째, 크기의 변환. 세 번째, 역설적 상황. 네 번째, 불가능의 가능. 이것을 통틀어서 낯설음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합성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물고기 몸체에 다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그림. 당연히 낯설게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미지의 합성 내지는 어떤 이미지를 분해 또는 떼어내거나 쪼개거나 어떤 얼굴을 돌로 변환시켜서 얼굴을 쪼개거나 이런 것들이 다 초현실주의에서 이미지 합성 그리고 분해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크기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작은 공간 안에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 방 안에 예를 들면 사과가 이만큼 크게 꽉 차 있다면은 이런 사과가 세상에 존재할 리는 없겠죠? 자, 이렇게 사과가 크게 어떤 물체를 원래는 작은 물체인데 큰 물체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초현실주의 기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설적 상황. 자, 역설이란 무엇이냐? 역설과 반어법이 있는데 반어법이 아니죠. 반어. 역설과 반어법에서 자, 반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참 너 진짜 착하다. 근데 속마음은 다른. 이럴 때 쓰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낮인데 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반대로 적어.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데 얼어버려. 차갑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역설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가능의 가능. 자, 불가능의 가능. 쉽게 생각하면은 닭이 하늘을 난다. 하늘을 날아, 닭이. 그러면은 정말 그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림적으로는 닭이 하늘을 나는 상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현실주의 기법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물체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상과 사고 전환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 마인드맵 해봤자 너네가 그림 그릴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마인드맵을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발상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주제 하나,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겨울이라는 주제를 놓고 자, 이미지를 점점 발상을 폭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산타, 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드는 것도 있으죠. 뭐 호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케이트,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자,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그 이미지를 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소품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근데 여기서 이 소품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공감이 가는 소품이어야 된다. 두 번째, 교과서적인 소품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 가능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겨울을 떠올리는데, 뜨거운 해변이 생각나. 그러면은, 세상에서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래도 공감이 안 되겠죠? 한마디로, 겨울 하면 확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들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도 공감할 수 있고, 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교과서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 예를 들면 겨울 했는데 나는 갑자기 겨울이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 막 그래서 피를 그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이지 않은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학교 입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떤 좀 잔인하고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의 주제로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가능하면 내가 표현이 가능한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겨울의 이미지들을 떠올려서 그리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산타를 그리고 싶은데 산타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주제를 선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피해다가 보면은 그릴 게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력을 키워서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주제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고의 전환과 발상과 표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끝났고 여기서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